그래서 내적 대상 개념 제가 설명드렸죠.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상호작용. 이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까 싶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얼핏. 내면화라고 하는 과정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외부 대상을 자기 것으로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아까 프로이트의 애도와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간 대상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나 자신에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왜 내면화하지? 예요. 아니, 학대하는 부모로 그 자리에 놓아두고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나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대상은 저 바깥에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셨기도 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 대상들은 내 마음속에 계속 살아서 나쁜 대상으로, 학대하는 대상으로, 나를 싫어하는 대상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대상으로 계속 갖고 있을까요? 이게 이론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뭐, 그건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일관되게, 그리고 균형 잡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구나. 왜냐면 부모가 일관적으로 날 대해주지 않는 거, 그런 부모를 받아들이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 부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나쁘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자기 비난의 시작이 됩니다. 기원이 돼요, 기원.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생존을 위해서,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생존을 위해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모를 네, 깊이 반영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나쁜 반응에 반응을 안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와 대상, 표상으로 이루어진 내적 대상 세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내적 대상은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면화되는 심상이다, 이미지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외부 대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호작용 그 자체가 자신과 대상,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좋은 대상은 당연히 사랑받는다, 신뢰할 수 있는 나, 긍정적인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표상과 느낌, 감정들까지 모두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외부 대상을 복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관계 자체, 그 상호작용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속성들과 감정들을 네, 내적 대상 세계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발달 과정에서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초기 관계를 통해 좋은 내적 대상이 형성되어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긍정감을 제공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 신뢰, 자기 긍정. 반면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인 초기 관계 경험은 나쁜 내적 대상을 형성하여 나쁜 내적 대상,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엔 불안, 우울,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적 대상은 마치 내면의 든든한 지지 기반, 뭐 안전 기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지 기반이 존재하는 것처럼 개인이 외부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처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적 대상을
어린 시절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멜라니 클라인의 이제 애도 과정의 논문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결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 좋은 내적 대상은 흔들흔들 손상이 나고 파괴가 되고 조각조각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사람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분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 분열 상태, 바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시청 앞 지하철역 앞에서의 그 여성 내담자도 동일합니다. 네, 일 잘했었어요. 신뢰하고 우수사원으로 평가도 되고 업적도 뛰어나고 그랬는데 요 한 사건으로 엄청난 이 소용돌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건 뭐냐면 좋은 내적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게 손상이 되는 거예요. 조각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상담에 중요한 함축이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는 내담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바로 이렇게 좋은 내적 대상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우리는 이 내담자에게 공감을 통해 보지 않는 한 이거 절대 못 발견합니다. 절대 못 발견해요. 계속 고쳐주려고 하죠. 그러면 대개 이 내담자들이 불안전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담자에게 또 맞춰주고 순응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거죠. 어우, 선생님 말이 맞아요. 선생님 말이. 물론 이제 이게 좋은 표현일 때도 있지만, 어이구, 선생님 맞아요.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고치려고 하겠죠. 즉, 대상관계 이론이나 정신분석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를 어렵게 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상담자가 고스란히 이제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상관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의 이 흔들흔들하고 무너져 가고 또 조각조각 날 것 같은 이 좋은 내적 대상 세계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상담자의 관계 맺기입니다. 내담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사고 싶은 거를 너무 사고 싶어 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저번에도 제가, 아, 신발을, 너무 좋은 걸 샀어요. 참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부모님은 참 가난했는데, 그 결핍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TV도 너무 좋은 걸 사요. 이렇게 이번에 노트북도 새로 바꿨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살까요? 그럼 이제 상담자, 문제에 집중하는 상담자는 관계 맺기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게 상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아, 제가 보기엔 선생님 노후 준비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과소비하는 데에는 선생님 너무 결핍이 많아요. 이 결핍을 채우셔야만 합니다. 좋아요. 그래요. 그 상담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상담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좋은 내적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어, 동일한 것을 아마 여러분 챗GPT에 한번 올려보세요. 챗GPT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놀랍게도 제가 챗GPT와 제미나이와 많이 지금 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이 상담실에 혼자 있을 때 챗GPT와 제미나이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참 안목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챗GPT보다 이런 관계 맺기마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참 안목이 뛰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세요. 이건 하인즈 코도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보다는요.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그치, 아유, 내가 참 결핍이 많은 인간이지. 아유, 내가 경계선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경계선적인 상담자도 나보고 경계선적이래. 아유, 내가 문제가 많지. 내가 분열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그거를 막 내담자에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 내담자는 쓰라립니다. 아니, 쓰라린 거 좀 배워야 직면도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 놓치게 되냐. 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별난 인간이지. 내가 벌레 같은 사람이야. 요렇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금 상담 관계에서는 또 신기한 거 배웠다고 하지만요. 뒤에 돌아가면은 이게 정신분석 계속 묘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상담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아유. 결코 기분 감정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치, 내가 참 벌레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지. 내가 인간도 아니야. 아주 진짜 별난 아주 그냥 인간이지. 누가 날 사랑하겠어. 또 이렇게 돌아가요. 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코웃은 쌍둥이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상담자가 선생님 참 좋은 안목을 갖고 계신 거 그게 정확한지도 몰라. 이 사람 예술적인 측면도 있을지 모르니까 참 안목이 뛰어나신 분 같으신데요? 라고 개입했을 때 물론 뭐 다 그렇게 개입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은 안목을 갖고 계신데요? 라고 했을 때는 이 내담자가 그치 나 인간이지. 나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인간이야. 속이 뚫리는 경험을 한다니까요. 속이 뚫려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계속 접근하시게 되면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 관계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초점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좋은 내적 대상의 역할로서 혹은 가장 적절한 이상화된 부모상으로서 이 내담자에게 좋은 내적 대상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손상되고 조각조각 나는 것을 이렇게 다시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아주 우울증으로 삶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면 다음 주에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담자도 그, 찔릴 것 같은 그 심장의 통증, 이 아픔,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상담자가 함께 공유하고 접촉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담자가 3일은 버텨요, 또. 일주일에 2번 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3일은 또 버텨요. 시시각각 매 순간으로 사람이 힘들었던 이 사람이 말이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를 상당히 중요한 초점에 두고 수련을 이어가시면 참 좋다. 거기에는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좋은 부모는 내담자를 그렇게 막 우쭈쭈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깊이 공감하지만 이 내담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거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관계 맺기를 잘 못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나의 짝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네, 수련회 저희가 초점을 두신다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